がとうございます。改めましてドン・デコルテと言います。また会いましたね。もう一度個人名も覚えてください。はいはい僕の名前が小さい橋と書いて小橋と言います。私はありふれた名前なんですけど、はいはいはいはい渡辺と言います。果樹園。地図記号の果樹園書いてましたよね。実りの多い時間にしましょう。ああ、もうそうですけれども、町の名物おじさんっ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ああ、なんかたまにいますね。なんかセーラー服着てるおじさんとか、あそうですそうですなんかたわしを散歩させてるおじさんとかもいましたね。そういった変わった方々を念頭に置いて聞い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はいはい、保険料の支払いが増えたんです。何の話？まあ最後まで聞い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はい、今年40になって知ったんですけど、40歳から介護保険料というものを追加で徴収されるんですね。何それ？そうなんですか？知らなかったんだけど。もうカツカツで、そうね。最近独身の孤独感が恐怖感に変わってきてる。ああ、まあそれはわかるわ。また山口の実家からはこう言われてますよ。墓をどうするかと。一人いる兄貴は転勤族で私は東京にいる、今後渡辺家の墓を誰が見るのかと。しんどいよね、そういうの。もうね、私全身に LED を巻いて光る自転車で走ろうと思うんです。これ名物おじさんになりそうっていう話？そうです。ごめん、分かんないやっぱ分かんなかった。いろいろ限界なので光って走ることにしました。嘘でしょ？答えそれなの？っていうか名物おじさんってそんな重いきっかけでなるの？もちろん先輩方の動機は分かりませんが、私の場合はそうだというだけですね。何を後輩としての自覚持ってんのよ。いや当然リスペクトがありますから、先人たちへ。そんな胸張って発表することじゃないからさ。なぜ？これは非常に貴重なことなんです。何貴重って？みんながよく知る町の名物おじさんのデビュー直前の人です。珍しいけどね。見たことあります？それはないよ。めった見れません。だって名物おじさん前夜でしょ。そうですそうです。だからまあジュニアに当たるんです。なんだジュニアって。やめろ。手でも振っときます。アイドルぶるな。どうもどうも。やめて、40だけど新人だもんねじゃないんだよ。新人です。しかも有望ですから。なんだ有望って。いや喋り方で分かりませんか？私おそらくね、町の名物おじさん界で初の理屈で考えるタイプなんです。いなさそうだな、それは。見た感じ感覚がばっかりっすよね。おい、ギラついた目をするな。これは名を馳せますよ。必ずや名物おじさんとして。普通にね、なるなって言ってんだよ。大体何の意味があるんだよ。そんな光って走ったところで最初の悩みは解決しないじゃん。お答えしましょう。彼言いました。何の意味があるかと。そういう意味とか価値とかいうものから逸脱したいんです。抜け出したいね。社会なんて意味の連続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とこからこう、だからチャリなんです。なんでちゃんと意味があるんだよ。意味なんかあるな、こんなものに。これがチャリの意味。光の意味もあります。ごめん、もうお腹いっぱいだから。いや、あなたが聞いた。光ると、私が光ると私が見えなくなるんです。イルミネーションを見るときに木を見ますか？見ませんよね。最悪。そう光ると私という意味からも逸脱できるんですね。大型新人でした。ちゃんと言語化できてます。皆さん誰かのドラレコでお会いしましょう。映り込もうとすな。ちょっとダメだ、やめて。一回落ち着いた話を聞いてくれ、お願いだから。さ、俺別に名物おじさん自体を否定してるわけじゃないの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違う別にね、自由に生きればいいと思うよ。自分の人生なんだから。でも俺らはなっちゃダメなのよ。いやだって周りが触れていいかどうか分かんなくなるから。仕事がなくなるよ。どうすんの？結婚は？光ってるおじさん好きな女性なんか一人もいないよ。光ってたら寄ってくるの虫だけ。どうせ友達もいない、彼女もいない、仕事もない、虫ばっかりって、そんなんで本当に満足なの？今後の人生っていうのはずっと永遠に続いていく。生ける選挙は全部言った。いけない時は期日前投票行ったよ。結果俺の暮らしはどうだ？どうだ俺の暮らしは。多数決なんかクソですよ。民主主義は間違いだったんだ。いい加減誰か新しいシステムを作れ。バカばっかりじゃねえか。このタイプのおじさん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よかった。今なったのかと思った。演説おじさんと言いますか。演説おじさん？順当にいけばこっちの方が可能性高いんですけど。なんだ順当って。光らなければですよ。今のは抑えた光が口から出てたわけですね。知らないボディーランゲージがランゲージとなってこう皆さんに届いて。そのさ、急に怒鳴るとかお客さんもびっくりするからやめてよ。お客さんはさすがに冗談だと思いましたよね。本当ですか？そうですよ。そういう当事者意識のなさが今の社会を築いたんですよ。やってる。このフェイントはやばすぎるから。何でも一言だと思うなよ。やめて本当にやめて。こんな段差いつでも降りれるからな。絶対倒れる。まず逃げられるぞ。こっちは立ちこぎだからな。なんでチャリも乗ったんだよ。どっちもじゃねえか。光った方がマシか？いや、二択じゃないんだよ。もういいよ。どうも。자, 돈데코르테의 최종 결선 네타 명물 아재, 명물 아저씨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명물 아재들의 사진입니다.
참 재미나고 유쾌하죠. 일본에서는 실제로 저러고 다니는 동네 명물 아재들이 있습니다. 명물 아저씨라고 할까 하다가 한 글자라도 줄이자는 생각에 아재로 표현했습니다. 아저씨보다는 아재라는 말이 좀 얕잡아 보는 느낌도 들죠. 이른바 일본의 여기저기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명물 아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상식 레벨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복장과 소지품이 특징인 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는 되는데 아예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괴팍한 분들도 계시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넘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명물 아저씨 또는 명물 아재가 아니고 아예 빌런 아재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빌런 아재로 할까 말까 한참을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와타나베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명물 아재를 묘사하는 걸 들어보면은 마구마구 화를 내죠. 이러면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을 넘어서 민폐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동네의 빌런 아재가 딱 맞죠. 그런데 만자이의 시작 부분 이른바 츠카미가 말 그대로 좀 별난 동네 아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명물 아재로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개호보험료가 나오죠.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카이고 호켄료, 즉 우리말 한자 도금으로 개호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한자어에도 개호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잘 안 쓰죠. 곁에서 돌봐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시행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행된 겁니다. 80년대, 90년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와타나베가 말하기를 그저 괴상하거나 희한한 옷차림으로 승부하는 여느 명물 아재와는 달리 자신은 말솜씨가 된다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명물 아재가 될 거라고 하면서 눈썹을 크게 움직여서 상당히 야비한 표정을 짓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잭 니콜슨 흉내낼 때 나오는 표정이죠. 그래서 츠코민 코바시가 기라츠이타 메오 스르나 라고 합니다. 기라츠쿠라는 말 자체가 번쩍거리다라는 뜻인데 만화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화에서도 주인공 캐릭터가 허풍이나 허세를 떨 때 잘 나오는 표정이죠. 기라츠이타메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밈이 되어서 강한 흥분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눈의 표정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역으로 근자감으로 옮겼습니다. 와타나베가 자신이 명물아재 주니어라면서 마치 슈퍼주니어라도 된 듯 아이돌 흉내를 내죠. 관객들에게 손을 들면서 바로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즉 근자감이 딱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명물 아재계의 대형 신인이었군요. 개똥 철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다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또 겐고가 되기 때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사상을 언어로서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궤변을 자신만의 논리로 진지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말인 개똥 철학으로 의역했습니다. 자, 정치가 놈들 바보들밖에 없어 그러죠. 솔직히 여기 잘 들리지가 않아서 의역을 했습니다. 와타나베 평소 딕션은 매우 좋은 편인데 흥분해서 고함 지르는 장면에서는 발음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못 알아듣는 거겠죠. 일본에서는 사전투표를 키지츠마에 토효, 즉 기일 전 투표라고 합니다. 알기 쉽게 사전투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그런 흐리멍덩함이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했죠. 원문에는 토지샤 의식기, 즉 당사자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의식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공공재를 마치 자신의 물건 아끼듯 하고 공중 화장실을 내 집 화장실 같이 깨끗하게 쓰고 내일이 아니지만 마치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한국말 주인의식과 완벽하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식으로 옮겼습니다. 당사자 의식이란 말을 한국에서 안 쓰니까요.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화내는 건 똑같잖아. 원문은 도찌라모자네까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번역이 됩니다. 한국말로는 어느 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는 말보다는 둘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하다면 번쩍번쩍 빛나는 쪽이 좀 더 나은가요? 둘 다 안 돼 라고 했죠. 원문은 니타크자 네엔다요 로 되어 있습니다. 니타크는 우리말로 하면 양자택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골라야 결론이 나는 걸 말하죠. 즉 여기서는 자전거까지 타면서 꾀꾀 고함 지르는 안 좋은 의미의 명물 아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LED 조명을 온몸에 칭칭 감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명물 아재가 될 것이냐, 양자택일이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둘 다 선택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니까 둘 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만자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와타나베가 굉장히 달변입니다. 그런데 그 달변으로 궤변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주장하죠. 이런 류의 자기만의 궤변을 굉장히 진지한 논리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만자이 중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마이타치라는 유명한 콤비의 만자이 중에 토토로라는 게 있습니다. 멤버인 야마우치가 자신은 이웃집 토토로를 전혀 본 적이 없으니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며 토토로를 한 번이라도 본 수많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굉장히 우월하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꽤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토토로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열등하고 토토로를 한 번도 안 봤으면 우월하다는 게 사실 궤변이지 않습니까? 겨우 그런 데서 우월함을 느낀다는 사실조차도 바보스럽고. 그런데 야마우치 본인은 매우 진지해요.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논리를 설파합니다. 왜 자신이 우월한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웃음 포인트인데요. 이건 달변과 논리와 설득력과 귀에 쏙쏙 박히는 딕션까지 다 완벽해야 재미있는 스타일의 만자이입니다. 근데 와타나베의 스타일이 그렇죠. 달변, 논리, 설득력, 딕션, 그리고 능청스러운 표정과 연기력까지. 이런 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해요. 굉장히 스킬을 갈고 닦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타쿠로는 그렇지 않죠. 타쿠로 본인들도 말했습니다. 본인들은 연습을 별로 안 한다고. 그래야 본방에 나가서 악하기가 좀 당황을 해야 오히려 당황하는 게 더 웃음을 유발한다고 본인들이 언급했습니다. 돈 데코르테는 연습을 많이 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결선 2차 라운드에 진출한 새 콤비 에바스, 돈 데코르테, 타쿠로 이들 중에서 돈 데코르테의 만자이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습니다. 에바스도 좀 비슷한데요. 에바스의ツッコ미 담당인 마치다에게서도 상당한 달변과 스킬이 느껴지는데 다루는 주제가 슈르리얼리즘, 즉 상당히 초현실적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초현실적인 주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상은 자유지만 상상에는 쓸데없는 상상과 비교적 현실적인 상상이 있습니다. 근데 초현실적인 주제는 전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상상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 머리에 사람의 두 다리를 가진 동물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이요. 쓸데없는 상상력이죠.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데코르트의 궤변도 물론 궤변인데 그래도 비교적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좋습니다. 저소득으로 허덕허덕하는 자신을 마주보지 않고 직시하지도 말고 그냥 회피하자는 건 물론 궤변이죠. 그런데 다루는 주제가 나와 아주 가까운 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괴로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기분은 솔직히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도 가끔은 술을 진탕 먹고 오늘만큼은 다 잊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웃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돈 데코르테 쪽을 더 높게 쳐주고 싶어요. 에바스의 만자에도 곧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잡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초현실적인 상상은 머리를 일부러 풀 가동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낸다는 건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도 피곤한데 일부러 머리를 써서 그림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이 좀 피곤하다고 해야 할까? 저 개인의 감상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표현이나 발상이 초현실적인 것을 슈르하다고 합니다. 에바스의 만자이가 그러해요. 그런데 그 초현실을 다루는 궤변과 그걸ツッコ미 하면서 주고받는 말들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짜여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이런 초현실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보케인 사사키가 지금 썸 타는 여자애가 있는데 센 척하느라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차가 없으니까 마치다에게 부탁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ツッコミ마치다 왈 우리 아버지 차는 빌려줄 수 없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사키 왈 아니 그게 아니고 마치다 네가 엎드려서 나를 위해 직접 자동차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다가ツッコミ를 겁니다. 그게 왜 우리 아버지 차를 빌리는 것보다 덜 실례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미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바로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ツッコミ가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ツッコミ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들어도 물론 웃기긴 웃깁니다만은 돈 데코르테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아주 당당하게 어필하는 데서 웃음을 유발하죠. 그런데 그게 타쿠로의 경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펀치가 훅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PCR 검사 5년 연속 양성이라는 멘트는 전혀 예상을 할 도리가 없잖아요. 세밀하거나 치밀하거나 계산적이진 않아도 파괴력이 제일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바스는 보케보다ツッコミ가 더 중요한 만자이입니다. 보케보다ツッコミ가 웃음을 유발을 하죠. 그런데 돈 데코르테의 만자이는 오히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케가 예상이 안 됩니다. 돈 데코르테는ツッコミ가 아니고 보케가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궤변을 진지하게 늘어놓는 만자이를 구사하는 에바스와 돈 데코르테 중에서 돈 데코르테 쪽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바스는 올드스쿨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